제일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전 중에서 첫 번째로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멘델은 유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멘델의 유전을 알아보기 전에 새로운 용어를 하나 알아볼 건데요. 형질이라는 용어예요.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완두콩이 있는데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죠. 이게 바로 형질이에요. 녹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런 게 형질인 거죠. 혹은 완두가 동그란 완두도 있고 쭈글쭈글한 완두도 있어요. 둥그냐 주름지냐 이런 것도 다 형질이 되겠죠.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의 얼굴에 뭐 보조개가 있다, 보조개가 없다 이런 것도 형질이고, 혈액형이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O형이다 이런 것도 다 형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고, 형질이라는 단어가 유전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형질이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형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형질은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죠. 부모에게서부터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한다. 부모가 혈액형이 A형이었더니 자녀도 A형이 태어났다. 이렇게 형질이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완두콩을 재배하면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얻었어요. 멘델은 왜 완두를 사용했을까? 완두를 사용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왜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을 연구했냐면, 완두는 유전 연구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완두는 굉장히 기르기가 쉬워요. 재배하기 어렵다면 연구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연구하는 도중에 다 죽어버렸다.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르기가 쉽다는 거.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짧아요. 세대가 짧아야지 실험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심어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완두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10년 이렇게 걸리면 연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금방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 세대가 짧아요.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많아요. 한번 재배하면 완두가 아주 많은 개수의 완두가 나오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두 개만 나왔다. 개수가 적으면 그것 가지고 어떤 결론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 자손을 많이 낳지 않죠. 한 번에 한 명밖에 안 낳고 평생을 낳는데도 몇 명밖에 안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연구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혈액형이 A형인 사람과 B형인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2명 낳았는데 그 2명 다 A형이었다. 그러면 A형과 B형이 결혼하면 A형만 태어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없죠. 2명밖에 안 낳았기 때문에 더 많이 낳아보면 B형이 태어날 수도 있고 A형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손의 수가 많아야지 유의미한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립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완두는 연구하기가 유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립형질, 녹색과 노란색은 서로 대립되는 형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동그랗느냐 주름지냐 이것도 대립형질이죠. 동그란지 주름진지 딱 보면 표가 나죠. 그 다음에 이게 녹색인지 노란색인지 딱 보면 알죠. 이게 색깔이 노르스름한데 이게 초록색 좀 이런 거 아니죠. 네,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 보면 바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연구하기 굉장히 편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이런 4가지 특성이 있어서 멘델은 완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멘델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멘델은 완두를 노란색과 녹색의 완두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순종의 노란색과 순종의 녹색을 먼저 얻었어요. 잡종인 것끼리 교배했을 때 결과 말고 순종인 것끼리 교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기 때문에 순종의 노란색 완두,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얻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순종을 얻었느냐 하면 노란 완두를 땅에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라난 완두 중에서 그 완두를 또 자가 수분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가 수분. 자가 수분이 뭐냐면, 수분이라는 것은 꽃가루가
꽃에 보면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수술머리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로 이동하는 과정이 수분이에요. 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세포가 미씨 안에 있는 난세포하고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수정이죠. 식물은 이렇게 정세포와 난세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수정인데 그 이전에 이 꽃가루가 이동하는 과정을 수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가수분이라고 했으니까 자가수분이라는 것은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들어있는데 이 꽃 안에 한 꽃 안에서 여기 있는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로 이동을 시킨 거죠. 이게 자가수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뭐 동물 벌이나 나비 이런 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꽃가루를 묻혀주죠. 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인위적으로 자가수분을 시켰어요.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자가수분 시킨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꽃가루가 묻어오지 않고 이 한 그루 안에서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자기끼리 교배시킨 거죠. 이런 게 자가수분이에요. 자가수분 아닌 것은 타가수분이라고 하죠. 타가수분은 인위적으로 여기 있는 식물하고 저기 있는 식물 따로 떨어지는 여기 있는 완두하고 다른 그루에 있는 완두를 교배시킬 때 이쪽에 있는 꽃가루,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붓으로 묻혀가지고 이쪽에 있는 암술에 이렇게 묻히는 거죠. 여기 있는 수술을 이렇게 잔인하게 싹 잘라버리고, 네, 여기 있는 수술은 싹 잘라버리고 다른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이쪽 암술에다 묻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얘하고 이렇게 교배가 가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타가수분이라고 하고 자가수분은 이 안에서 교배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을 임의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멘델은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순종의 노란색 완두를 얻기 위해서 노란색 완두를 심어놓고 그걸 자가수분했어요. 자기 안에서만 수분이 나도록.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더니 또 노란 완두도 나고 초록 완두도 같이 열려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노란 것만 또 골라가지고 그 노란 것만 따로 심어서 또 자가수분하고 또 노란 것 또 심어서 또 자가수분하고 이렇게 여러 세대를 거쳐서 반복하면서 순종의 순수한 노란색 순종의 노란색 완두를 얻었고 녹색 완두도 같은 방법으로 녹색 완두를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순종의 노란색,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얻었고 그것을 땅에 심은 거죠. 그렇게 심어서 이제 꽃이 피면 이 꽃에서 이번에는 타가수분을 해요.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을 이제 한번 교배를 해보는 거죠. 순종의 노란색과 순종의 초록색을 교배했을 때 그 자손이 뭐가 태어나는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걸 타가수분했겠죠. 여기 있는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이쪽에 갖다 붙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과 초록색의 순종을 서로 교배했을 때 이 자손 일대에서 어떤 완두가 태어나는지를 실험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둘을 섞었기 때문에 잡종이죠. 이 잡종은 뭐가 나왔냐면 노란색 완두만 모두 나왔어요. 녹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섞이면 녹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두 개 중간 색깔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노란색만 모두 다 100% 나왔다는 거죠. 완두를 뭐 한두 개 열린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열렸겠죠. 이 깍지 하나에 요만큼 열렸는데 깍지도 여러 개 있을 거고 콩깍지 여러 개 들어있는 완두를 전부 다 확인했는데 전부 다 노란색만 나오고 녹색은 하나도 안 나왔다.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왜 노란색만 나왔을까? 녹색은 왜 안 나왔을까? 네, 궁금하죠. 네, 이걸 뒤에서 분석해봤는데 그 전에 이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열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과 녹색 중에 어떤 게 우성이에요? 그렇죠. 일대에서 나타난 노란색은 우성이 되겠고 일대에 나타나지 않은 녹색은 열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성과 열성 중에서 우성이 뭐 더 좋은 거냐? 뭐 우성이 더 뛰어난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잡종이 태어났을 때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성이라고 얘기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성 열성 이게 우월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노란색이 뭐 영양가가 더 높다든지 뭐 더 맛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얘기하고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대립 형질을 서로 교배했을 때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는 게 우성,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유전 원리, 맨델이 밝힌 이러한 유전 원리를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 일대에서는 두 가지 형질 중에서 한 가지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순종끼리 두 개를 교배했을 때 자손 일대에서는 우성만 나타난다는 것이 우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중에서 우열의 원리, 우성이 뭔지 열성이 뭔지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